이 서류는 제가 작성한 범죄사실입니다. 제 범죄사실 내용의 핵심을 정리한 내용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공소장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송금 및 현금 전달 적립형과 카드 사용 증거 적립형에서 안내드린 대로 공소장에 적힌 범죄 일람표 1, 2는 송금과 카드 사용 리스트 정의 서류와 동일한 것임을 판결문을 받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소혜입니다. 지난번 동영상 업로드 후 사기꾼이 상고를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 재판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예정이어서 지난번 동영상에서 제 재판이 마무리되었다는 내용을 수정합니다. 이번 시간은 고소장 작성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안내해드린 대로 날짜별로 증거와 다이어리 기록 및 메모 진술을 정리한 엑셀 파일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날짜 순으로 진술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지난 동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반드시 전 영상을 시청을 통해 고소장 작성의 개념을 숙지하시고 이번 동영상 시청을 당부드립니다. 지난번 안내대로 고소장에 사기꾼의 기망행위를 최대한 많이 뽑아서 써야 하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며 명확해야 하고 진실되게 작성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먼저 고소장 양식이 없으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로 가셔서 돋보기 모양의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통합 검색창이 나타납니다. 그 화면에 보시면 양식, 고소장, 답변서 이렇게 해당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여기서 고소장을 선택하신 후 고소장 표준 양식으로 다운로드 받으시길 안내드립니다. 고소장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셨으면 다운받은 양식에는 표지가 따로 없으므로 첫 장에 이렇게 표지를 만드시길 안내드립니다. 표지에는 화면처럼 고소인, 피고소인 이름과 중간에는 고소장이라고 쓰시고 서류 하단에는 제출할 경찰 서명에 귀중이라는 단어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소장 제출은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기꾼의 주소나 사는 지역을 모를 경우 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 혹시 모르니 이럴 경우 제출 전 해당 경찰서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을 한 번 더 하시길 안내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설명을 위해 화면을 띄우는 서류 사진들은 같은 고소장이지만 전체 화면은 PDF 파일이며 세부 사항은 한글 파일을 캡처를 받아서 예시 자료로 쓰는 관계로 같은 내용이라도 글씨체나 굵기가 달라 보일 수 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특히 한글 파일을 PDF 파일로 변환한 것이어서 글씨체가 굵게 보이는데 굵은 글씨체로 작성한 것이 아니며 강조할 진술에만 굵은 글씨체와 밑줄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관련 정보를 작성합니다. 피고소인의 정보에 있어 주민번호와 주소를 모를 경우 핸드폰 번호만이라도 알고 있어도 관련 정보를 경찰에서 조회를 통해 피고소인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단 고소인에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피고소인 기타 사항은 피고소인에 대해 자세히 모를 경우 고소장 형식의 안내 문구대로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기타 사항에 사기꾼이 사기 과정에서 거짓으로 은행과 국세청, 예탁원 등의 안내 문자들을 새깜폰으로 받았음을 기재하고 현금 보관증을 받을 때 함께 촬영한 운전면허증상의 주소를 기재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사기꾼의 신상 정보에 있어 증거 번호를 따로 하여 사기꾼과 함께 찍은 사진, 외모의 특징, 직업과 사기꾼의 가족관계, 타고 다니는 차량 및 차량 번호 등을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관련 정보를 증거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서 기타 사항은 앞 안내대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고소 취지는 어떤 이유로 고소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작성을 하는 것이므로 화면에 보시는 그대로 피해를 당한 사기 금액만 수정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범죄 사실을 작성하셔야 되는데 범죄 사실은 고소 이유를 모두 작성하시고 맨 마지막에 작성하시길 제안드립니다. 그 이유는 고소 이유를 모두 작성하시게 되면 사기 사건 전체의 내용에 대한 흐름이 파악되고 독후감을 쓰듯이 범죄의 핵심 내용을 쉽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범죄 사실은 고소인이 경찰의 수사 방향을 결정하게 하는 중요한 부분이며 이 부분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경찰이나 검사가 자신의 생각대로 고소장을 요약하게 됩니다. 고소장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여 요약이 제대로 되어 수사 방향을 고소인이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되면 다행이지만 경찰과 검찰의 생각이 고소인과 다를 경우
고소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수사가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어 고소 이유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전반적인 내 사건을 이해한 후 범죄 사실을 간단 명료하게 마지막으로 작성하여 수사 방향을 제시하시길 제안드립니다. 범죄 사실 내용이 앞 설명처럼 수사 방향을 정하는 동시에 검찰이 공소장에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이 서류는 제가 작성한 범죄 사실입니다. 제 범죄 사실 내용의 핵심을 정리한 내용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공소장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송금 및 현금 전달 정리편과 카드 사용 증거 정리편에서 안내드린 대로 공소장에 적힌 범죄 일람표 1, 2는 송금과 카드 사용 리스트 정리 서류와 동일한 것임을 판결문을 받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범죄 사실 작성에 있어 사건의 핵심을 모두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어서 작성이 가능하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내대로 고소 이유를 작성하면서 흐름과 핵심이 정리가 되면 마지막에 작성하시길 안내드립니다. 범죄 사실 작성 방법은 고소 이유 작성법 안내 후 안내드리겠습니다. 저는 범죄 사실을 고소 이유 작성 후 그 다음 순서로 첨부하였지만 고소 취지 다음에 범죄 사실 부분을 넣으셔도 됩니다. 범죄 사실 작성을 고소 이유 작성을 다 한 뒤 작성을 하시라는 뜻이지 고소장 맨 마지막 순서로 하시라는 뜻이 아니므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소 이유 작성입니다. 여기서부터 다양한 진술 방법으로 작성이 됩니다. 안내드린 대로 정해진 작성 방법이 없는 관계로 제가 작성한 예시 방법들을 참고로 하셔서 본인들에게 맞는 문맥으로 응용하셔서 작성하시길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진술을 증거로 첨부하실 때 바로 해당 증거 사진을 삽입하시지 마시고 한 장의 증거 파일이라도 표 기능을 사용하여 해당 증거 사진과 증거 번호를 넣을 수 있도록 칸을 지정하여 해당 칸에 사진 및 증거 번호를 첨부 기재하시길 안내드립니다. 먼저 당사자들과의 관계를 작성합니다. 이 부분은 사기꾼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래서 어떤 관계인지를 진술합니다. 해당 사건마다 당사자들과의 관계가 다르므로 제 작성 예시안을 정지 화면으로 내용을 보시면서 응용하여 작성하시길 안내드립니다. 저는 고소장 제출 시 참고인 인적 증거도 작성을 하여 참고인과의 관계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핵심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를 자세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특히 만난 장소는 해당 주소와 그 주소에 만난 자세한 위치까지 묘사를 하면 더욱 좋습니다. 그 이유는 사기꾼이 조작이나 지어내기가 어려운 단서들이기 때문이며 공소장에도 처음 만난 장소의 소재지가 기록되어 있고 법정에서도 해당 주소지를 검사가 언급하며 공소사실을 발언합니다. 앞 동영상에서 안내드린 대로 모든 진술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거짓 없이 진술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진술할 장소를 진술 작성할 경우 해당 장소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주소까지 기재를 하여 최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시길 안내드립니다. 저는 고소장 진술에 있어 진술한 모든 장소, 사기꾼과의 방문처, 커피숍, 병원, 음식점 등 모든 장소의 주소를 인터넷에서 찾아 기재를 하여 객관성을 최대한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건의 경위 작성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앞 동영상에서 안내해드린 날짜별 증거별 정의와 진술 정리 리스트를 바탕으로 넘버링을 날짜별로 하면서 진술을 작성하시거나 저처럼 사기꾼이 처음부터 사기를 계획하고 범행한 것임을 주장 강조하기 위해 조금 더 자세히 관련 제목별로 진술하는 방법으로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일단 제가 작성한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작성의 예시 화면은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전체 화면과 세부 화면으로 나누어 첨부를 했으며 시간 절약을 위해 관련 내용을 읽지 않고 여러분들이 정지 화면을 하시고 내용을 보시면서 작성 방법을 응용하시길 안내드립니다. 사건 경위의 핵심은 피해를 당하기 전과 사기꾼의 사기 행위로 인한 피해 사실이 이어지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요 설명에서 안내해드린 대로 명확하고 자세하게 기망 행위를 조각조각 최대한 뽑아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제 사건의 경위 작성 시작은 피해를 당하기 전 사기꾼이 사기를 치기 위한 사전 기망 행위를 진술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경위를 피해가 발생하기 전 과정에서 피해를 보기 시작하는 과정으로 이어지도록 작성하기 위해 자세한 진술을 위한 제목으로 피고소인의 사기 행각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제목으로 목돈을 편취하기 전 소액의 편취 과정을 진술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진술 내용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기꾼이 빌려달라는 이유 또는 언제 갚겠다는 상환 계획 등 관련 진술과 증거를 통해 기반과 편취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임을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기망행위를 이어가기 위해 금감원 방문을 통한 상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게 만드는 등 이와 비슷한 기망행위는 모두 해당 증거와 더불어 진술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기는 최대한 많은 기망행위를 뽑아내어 작성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사건 경위의 두 번째 제목으로 나 피고소인의 편취와 기망행위로 본격적인 사기꾼의 기망과 편취 행위를 날짜 순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 번째 제목으로 다 본격적인 사기꾼의 편취행위라는 제목으로 진술을 작성했지만 그 당시 제가 정신적인 충격과 고소장을 쓰면서 겪는 고통이 너무 크다 보니 생각이 좀 짧았고 필요 없이 작성된 부분도 있어 그 부분을 생략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나 피고소인의 편취와 기망행위 관련 진술 작성 방법은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앞 설명처럼 처음부터 사건의 경위를 1, 2, 3 이렇게 날짜 순으로 넘버링을 통해 진술을 작성하셔도 됨을 다시 한번 안내드리며 보다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진술을 하고 싶은 경우 추가 제목을 정해 제가 작성한 방법을 참고하시길 안내드립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는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홀로 심겹게 소송을 준비하시는 다른 사기 피해자분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배려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